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입니다. 오늘은 지난 10년 기자회견 때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아 취소, 바꾼다든지 이런 표현 이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벌어지는 입양가족들에 대한 인권 침해이니, 그 다음 입양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통계 분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대책을 쏟아내고 또 몇몇 의원들께서 입양통계법 발의하는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회견입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취소나 아이를 바꿀 수 있다라는 한마디로 일명 정인이 사건의 본질이 아동학대에서 입양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보편적 상식에 반하는 단어 사용이기에 나중에라도 실수였다는 사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아동학대 프레임을 입양으로 바꾼 결정적인 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지 않은 정치적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정인이 사건은 작년 10월 13일에 발생했고 정확하게 50일 뒤인 12월 12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피해 아동 즉시 분리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적 개입 강화, 위기 아동의 보호 조치, 현장 전문 인력 강화 등 대책의 전부가 아동학대에 집중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입양 아동이고 가해자가 입양 부모였지만 당시 발표된 보도자료 어디에도 입양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 아동학대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보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이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가 나가고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후에입니다. 2달 가까이 관계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대책까지 마련한 사건이었는데 철진한 대통령의 시도로 아동학대 사건이 입양 사건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청와대에서 나온 추가 해명서를 보면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고 관리 강화해야 된다라며 본격적인 입양 프레임을 덮어 씌우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전사고 관리 강화를 실행하라고 사실상 지시를 내렸던 겁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에서 즉각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입양 전 부모 교육을 8시간에서 10시간을 늘리고 사후 가정 방문 확인을 연간 4회에서 6회로 늘렸습니다. 그 외 결연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입양 부모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등 규제와 절차 강화 중심, 위원회 중심의 지극히 행정 편의적인 대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대책의 실효성은 자치하고 사실 심각한 문제는 평온한 일반 입양 과정을 혼란에 빠뜨렸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3만 건 중 가해자 유형 중에 부모, 친생부모, 계부모 포함된 부모가 75.6%, 대리 양육자가 16.6%, 친인척 4.4%, 타인 2.2%이고 입양 부모는 0.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 입양 부모에는 우리 국민들도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기 힘든 민법상 일반 입양, 민법상 친양자 입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통계에 분류된 입양 가정은 민법상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가정, 입양특례법상 입양 가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입양은 재혼 가정이나 자녀를 동반한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 와서 혼인하는 경우 또는 과거부터 있어온 친인척 입양 등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양으로 인식하는 요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입양특례법상 입양을 우리는 입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상 입양 가정은 혈연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데 법원에 입양 인용 결정이 확정되면 비로소 친족관계가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오롯이 친부모 자식 관계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정인이 사건을 토대로 입양의 공적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정부가 3가지 유형별의
입양수, 파양수, 입양 취소수,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에 대한 통계 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 대법원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두 기관 간의 수치조차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4년간 전체 파양 건수는 2,981건입니다. 그 중에 단 한 건만 전화 정인이처럼 입양특례법상 입양이고 나머지 2,980건은 민법상 입양입니다. 입양에 대한 파양입니다. 단순 파양 수치로 보면 해마다 평균 800여 건의 파양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입양특례법상 입양이 연평균 350여 건으로 파양이 800건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과 같은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인지 모 방송 사회자는 이 통계를 들이대며 우리나라 입양 체계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통계를 해석하고 섣부른 대책을 세움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아동과 입양 가족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입양특례법상 입양 가정은 파양에 이르는 극단적인 경우는 거의 없고 대체로 잘 지내고 있는 셈입니다. 대부분의 부정적인 통계는 민법상 입양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입양특례법상 입양 가정은 오히려 다른 어떤 가정 형태보다 건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양 관련 정책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인이 사건의 본질은 아동학대지 입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 입양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입양 실무를 담당하는 아동권리 보장원조차 이 통계의 착시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입양 정책을 만들고 입양 실무를 책임지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공적 입양 체계에 규제가 더해지고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국내 입양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입양률이 줄어들고 있고 입양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격에 맞지 않는 해외 입양이 불가피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모든 잘못을 멀쩡한